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정부 부처들이 코로나19 대책으로 굉장히 비상 상황입니다. 추경안이 통과가 됐고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방역 이것도 문제고 앞으로 이제 경제 위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할 건지 이게 또 축이겠죠. 고용노동부는 어떨까요? 그 고용노동부도 뭐 노동자들의 안전 이런 부분들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그런 취약계층, 취약 노동자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이고요. 어떤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님 잠깐 연결해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추경이 통과됐고 그러면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추경이 어떤 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할 겁니까? 그 좀 큰 얘기, 좀 와닿는 얘기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우선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네. 긴급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정부에서 편성한 추경 규모도 한 11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한 축이고요. 예. 또 다른 축은 피해 보신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또 주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도 여기 한 1조 2,700억 정도 들어있는데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회복 지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서 고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고요. 예. 이걸 위해서 이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정 자금을 좀 더 추가 지원하는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피해를 보시는 우리 노동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분들에 대해서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실업 구직 촉진 수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한 50만 원씩 3개월간 약간 생계 지원을 하는 그런 수당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또 하나는 지역마다 지금 지역 고용에 많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사업을 신설해서 우리 지자체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조금 쉽게 풀어서 좀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고용 유지 지원금 이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뭐 예를 들어 한 5명을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휴업을 하려 그래요. 그러면 이제 휴직 수당 같은 걸 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 신청을 하면 돌려준다는 건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말씀이고요. 네. 이제 보통 기업체에서 어려워지게 되면 네. 일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우리 쉽게 얘기하는 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해고를 하게 되면은 그 기업체도 어렵고 사실은 해고되신 분은 더 어려운 네.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고하지 마시고 네. 일단 어려우시면은 휴직 근로기준법상 휴업 수당을 지급하고 일단 휴업을 하시라. 그분들을 휴직을 하셔도 됩니다. 네. 또는 근로시간을 줄이셔도 되고. 예. 그런데 일정 부분 받던 임금의 한 70% 정도는 지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만약에 이렇게 하실 때 부담이 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일정 비분을 지원해드리는 것입니다. 네. 부담을 완화시켜드리는 거죠. 예. 평소에는 이걸 한 3분의 2 정도 지원을 해드리는데 네. 지금은 이제 좀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44분의 3까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4분의 3까지 75%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어렵다고 해서 해고나 이런 거 하지 말고 고용 유지하면서 월급을 좀 주면은 예. 그거를 정부에 신청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지역과 상관없는 거고요. 이건 지역과 상관없습니다. 전국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실업자들 그러니까 고용 촉진 수당 같은 걸 얘기하셨잖아요. 이거는 예. 이제 3개월 동안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이제 생계비를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쉽게 이해하시면 이제 그런 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었잖아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이것은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께서 많이 기억하시는 것이 네. 한국형 실업구조라는 거 예. 기억하실 것입니다. 국회에 지금 법이 제출되어 있는데 네. 아직 법이 이제 제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요 한국형 실업부조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사업이 있고요. 네. 요것은 고용센터에 등록을 해가지고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네. 여러 가지 취업 지원 상담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구직 활동 계획도 만들고 필요하면 직업 훈련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네. 요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동안에 지금까지는 구직 촉진 수당이라는 생계 지원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요 생계 지원 수당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네. 그게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요번 금년에는 일단 요번에 추경안을 편성해가지고 그거에 준하는 형태로 구직 촉진 수당이라는 수당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그 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들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중복은 아닙니다. 중복은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쉬어야 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죠? 예. 이게 이제 가족 돌봄 휴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5일밖에 안 돼요, 지금. 그죠? 1인당 5일. 그러니까 부부 합산하면 열흘. 법상은 가족 돌봄 휴가를 1인당 10일까지 할 수 있고요.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은 5일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이 5일이다. 5만 원씩. 예. 이 하루에 5만 원씩. 이거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사태가 한 달 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조금 더 기간을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네. 가족 돌봄 휴가가 금년에 신설된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금년에 네. 이렇게 계약 연기되는 일이 생겨서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나 안내 활동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가족 네. 돌봄 휴가 익명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비용 지원 신청을 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네. 월요일부터 제가 수요일까지 실적을 봤더니 하루에 3,000건씩 들어와가지고 지금 거의 10,000건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분야에 대해서 계약이 이제 추가로 연기되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애당초 이 기간 동안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가족 돌봄 휴가뿐이 아니라 연차 유급 휴가라든지 또는 재택근무 같은 유연근무제도 같이 지금 활용들 하고 계신데요. 네. 이것은 현장 상황을 저희가 좀 면밀히 보면서 만약에 비용 지원은 차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좀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부분이 국민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분들은 또 아닌데 왜 이쪽은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느냐 하는 그런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네. 좀 종합적으로 좀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는요.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회사에서 이제 직원들에게 뭐 무급휴직 같은 것들을 강요를 한다거나 연차를 빨리빨리 써라. 가족 돌봄 휴가 이런 거 하지 말고 연차부터 다 써라. 이렇게 뭐 연차 소진을 강요한다거나 뭐 심하면은 뭐 사직을 강요한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에 대한 대책들은 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례들입니다. 이 부분에 연차 유급 휴가는 그 노동자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사업 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업 형편에 따라서 시기 변경은 할 수 있지만 네. 이걸 먼저 써라.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무급 휴직을 강요하는 것도 사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도를 하고 있고 네. 만약에 그런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 저희 지방노동관서에 뭐 전화를 주시거나 신고를 하시거나 하면 저희가 바로 사업장에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하고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고 만약에 안 되면 다른 조치도 이렇게 취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일부 기사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연가를 강제로 10부제로 이렇게 사용하게 한다.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이건 좀 이율 배반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에서요? 예. 저희가 지금 분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세종시에 다른 부서, 우리 지방관서들은 해당하는 얘기는 아니고 세종시에 약
요새 최근에 네. 코로나19가 이렇게 좀 감염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네. 자율적으로 부서마다 자율적으로 자기들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좀 교대 근무, 그러니까 조대로 좀 재택 근무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자기가 연차 휴가를 쓸 사람은 연차 휴가 신청해서 쓰도록 하고, 그런 정도의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강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강제로 너는 월요일, 너는 화요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예, 자율적 편성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기사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실관계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강제로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 지금 좀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계약이 연기되면서 학교의 비정규직들이에요. 정규직들은 계약이 연기돼도 이제 월급은 나오는데 비정규직들은 월급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휴업수당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분들에게 장관님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부분은 네. 이제 학교 비정규직 분들, 네. 학교 이제 공무직 이렇게 호칭을 하게 되는데, 네. 그분들 중에 방학 중에도 일을 하시는 분이 있고요. 네. 방학 중에는 일을 하지 않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방학 중에 근무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신 분들이 계약이 자꾸 연기되니까 네. 이제 그동안의 생계 문제가 그렇죠.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근로기준법상 보면 사업주의 규칙 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교 비정규직 경우에 교육부에서 국가에서 계약을 연기시켰잖아요. 네. 그 요것이 사용자의 규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냐의 문제가 있는데 네. 학교 공무직들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교육청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교육부 장관이 계약 연기한 것은 감염법 감염 예방법에 따라 가지고 감염 확산을 위해서 이렇게 계약을 연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의 규칙 사유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데 법적으로 그런데 그럼 대책은 법적으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이제 생계 문제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교육부하고 또 교육부는 교육청하고 사이에 쭉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선 1단계 휴업 기간인 네. 한 3월 23일 한 요번 주까지는 원래 일을 시작하게 되면 금년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좀 선지불하고 다음 23일부터는 일단 근무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계약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직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오늘 좀 짧네요. 어쨌든 고생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